요트 하나로 64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낸 남자가 있습니다.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에서 말이죠.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찰리 다랭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한 말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 위대한 해양 레이스에서 우승했다는 것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수년간의 그 모든 노력과 고통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64일. 바로 그의 세계 일주에 걸린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숫자가 왜 항해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기록을 좀 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전 최고 기록보다 무려 9일 이상을 앞당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라톤에서 누군가 갑자기 10분을 단축해버린 것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약인 거죠. 도대체 이 방대 글로브라는 레이스가 뭐길래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 험난한 도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독, 무기항, 무원조 이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혼자 해야 하고요. 육지에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되고 외부 도움은 일절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5,000km를 가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갑자기 빙산이 나타나고 이 모든 걸 몇 달 동안 오직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수천 킬로미터 위에 있는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일 때도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방대글로브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뭐가 찰리 달랭을 이 끔찍할 정도의 도전에 다시 나서게 했을까요? 사실 그의 우승 뒤에는 4년 동안 묵혀뒀던 아주 뼈아픈 서력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년 전에 찰리 달랭은 사실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승은 다른 사람 차지였죠. 다른 선수를 구조해주면서 받은 시간 보상 때문에 순위가 뒤집힌 거예요. 그때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뒤 저 벽에 걸리는 사진은 내 사진이 아닐 거야. 바로 그 뼈아픈 패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4년 전 그가 우승을 놓쳤던 시간 차이 단 2시간 30분. 80일이 넘는 레이스 끝에 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패배한 거죠. 이 경험이 그를 4년 동안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완벽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의 성공 비결, 그 핵심에는 바로 오직 승리만을 위해 태어난 새로운 요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새 요트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4년 전 패배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탈탈 털어넣어서 설계한 거죠. 그냥 빠른 배가 아니라 어떤 바다에서도 안정적이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맞춤형 비밀병기였습니다. 설계 철학은 아주 명확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재다능함, 그리고 배가 부서지면 다 끝이라는 교훈에서 얻은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64일 동안 선수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적화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위험하다는 남극해를 지나면서 쾌적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그가 말한 이 작은 버블이 바로 끝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배라도 결국 조종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선수들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적, 바로 그 지독한 고독과 압박감을 그는 과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64일 동안 어디 도망칠 곳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엄청난 압박감과 싸워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찰리 달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코치랑 같이 정신력 도구 상자, 정신적 약국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힘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말 그대로 처방전처럼 미리 다 만들어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의 승패를 결정지은 단 하나의 순간, 그 폭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스가 한창이던 인도양에서 그의 앞길을 거대한 폭풍, 즉 저기압이 가로막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죠. 그게 배를 지키고 목숨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른 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찰리 달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풍을 피하는 대신에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힘을 오히려 자신의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정말 미쳤다고 할 만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그의 과거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년 전에 그 뼈 아픈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대담한 선택이었고, 바로 이 선택이 그를 승리로 이끈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빛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죠. 이 대담한 선택 하나로 그는 방대 글로브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이 대회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전에 그 어떤 우승자도 70일의 벽을 깨지 못했어요. 그런데 찰리 달랭은 그 벽을 그냥 부숴버리고 64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힌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승한 게 아니라 불가능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결국 찰리 달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이런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패배의 경험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그 어떤 거대한 힘조차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